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 제일 맏아들인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지내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켜켜이 묵은 오해들이 있기도 했고 시기 질투하는 행동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물론 한평생을 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틀로 갑자기 묶이게 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요. 현명하게 또 깔끔하게 모든 오해를 풀고 대처를 했던 저희 가족의 지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할게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삼형제 중 장남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줄줄이 셋인 집이고 딸이 귀한 집이라면서 시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제발 손녀딸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소원이라고까지 오바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동서들도 줄줄이 아들만 낳았더라고요. 어쩐지 저 결혼할 때 손 꼭 잡고 딸 이야기만 하신다 싶었죠. 우리 남편이 저랑 유학 시절에 만나서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라 삼형제 중에서는 가장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순서에 상관없이 짝만 맞으면 빨리 결혼해라 주의였기에 장남이 장가를 못 갔음에도 둘째 서방님, 셋째 서방님 모두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동서들은 그러니까 시부모님과 저와 훨씬 오래된 사이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저희 시모가 항상 며느리들이 최우선이다 하시면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챙기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 남편의 공부가 끝나질 않아서 저희는 결혼식만 후다닥 한국에서 치르고 다시 해외에 돌아가서 남편의 공부를 끝마칠 때까지 있었어요. 명절이라고 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형편도 그때는 되지 못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부족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좋으니까 가족 단톡방이라는 게 존재하는 덕분에 그럭저럭 한국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시댁 행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건물을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는데 한 개는 상가 건물이셨고 한 개는 주택이라서 상가 건물에서 수익이 좀 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단톡방으로 듣고 있으니 저도 빨리 한국에 가서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워낙 단톡방에서도 동서들도 시부모님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부럽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의젓하게 의견들을 조합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계획을 짜는 사람이었고 막내 동서는 애교가 많은 타입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조용조용한 성격이라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동서들이 부러웠죠.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남편은 대학원을 진학한 인재였고 당연한 수순으로 유학길을 밟은 엘리트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되지 않고 삭막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보고자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해서 외국으로 왔고요. 워킹 홀리데이로 왔으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다가도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동네가 한국 사람들이 잘 없기도 하고 남편은 매번 같은 메뉴만 먹던 사람이라 좀 궁금해졌어요. 생긴 것도 꽤 멀끔하고 늘 신문이나 영어가 잔뜩 쓰여있는 책을 읽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걸었고 어느 날부터는 점심을 저와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자상한 면모가 넘치던 남편에게 제가 홀딱 반해버렸고 저희는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남편의 동생들, 그러니까 서방님들은 일찌감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시부모님의 염원대로 결혼도 일찍 했더라고요.
당시 갓난아기이던 조카들을 보여주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저도 남편의 아이를 낳으면 이런 모습의 아이가 태어날까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미 동서가 둘이나 생긴 마당에 잘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차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할 순 없었어요. 저희가 잠깐 한국에 2주일 정도 나가서 결혼식만 딱 올릴 때 그때 만나 밥 한 번 먹고 인사하고 한 게 가족 만남의 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예 해외에서 둥지를 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에 1년에 한두 번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고 남편과 제가 이미 해외 생활을 꽤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학생 신분으로 있었지만 비자 처리가 오히려 좋았고 저는 남편의 배우자로 비자를 얻게 되었거든요. 이대로 취직하면 영주권 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해서 저희는 외국 기업의 연구실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남편에게 개인 연구실을 주겠다는 제안이 온 겁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하면서 개인 연구실을 주고 연봉도 꽤 좋은 조건으로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외국 기업이 좀 더 자유로운 사내 문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와서 한국에 가면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요. 그런 고민들이 무색하게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서둘러서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던 연구까지는 마치고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만삭 때쯤에나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은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해 열심히 밤샘 연구를 하게 되었고 저는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리원이 좋다고 하던데 엄마한테 예약을 해달라고 연락도 하고요. 몇 년 만에 한국에 가는 건지 설레는 마음으로 디데이를 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움직여지지는 않죠. 임신 8개월쯤 드디어 귀국 일주일 남겨두고 뱃속의 아이가 뭔가 잘못된 건지 배가 너무나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고 조산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로는 팔싹동이라고 하죠. 아이가 조금 작게 태어난 탓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몇 개월을 더 지내야만 했어요. 당연히 귀국은 미뤄지게 되었고 출생신고도 외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몸조리를 하고 아이가 장시간 비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6개월을 더 외국에서 보내야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이와 산모가 건강하게 비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저희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오히려 죄송스럽더라고요.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건데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남편을 스카우트한 회사도 걱정이 되었죠. 당장 6개월이라는 시간이 밀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회사에서도 미뤄진 우리의 귀국을 기다려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성상 아이의 출생 신고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게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어서 다 괜찮았어요. 거기다가 저희 아이의 성별이 딸이었거든요. 딸 타령을 하시던 시댁에서는 완전 경사났다고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장남인데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좀 서운해 하셨지만 저희 집 대를 잇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고 말았죠.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딸을 원하셨던 걸 모르셔서 제가 미움받을까봐 그런 생각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선의 아이들이 전부 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유일한 딸이 제 아이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귀국하는 날 플랜카드까지 만들어 오셔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드디어 딸이 태어났다면서 더 미룰 것도 없다고 저희에게 그 상가 건물을 증여해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의 유일한 수입원인 건물을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그거 없으면 시부모님은 뭐 먹고 사시냐 하니까 그동안 모아두신 연금도 있고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가지고 계신 주택에도 세입자가 있어서 월세 받으신다고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동생들이 서운하지 않겠냐고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도 그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그 건물을 처음 시부모님이 사셨을 때 남편에게 주겠다고 이미 신신당부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건물 이름도 남편 이름을 따와서 지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시부모님의 사정이지 자식들의 사정은 아니니까요. 시동생들은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건물은 원래 형 것이었고 자기들도 부모님께서 일궈낸 재산 중 일부를 아이 낳았을 때 받았다고 했대요. 남편은 동생들에게 지분을 나눠 갖자고 끝까지 우겼지만 동생들이 서로 양보하고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원래부터 건물은 형 준다고 했었고 그동안 세금 문제도 형이 해결하지 않았냐고 이것까지 받으면 본인들이 양심 없는 거라 했대요. 저와의 결혼 전 사정은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더 설명하긴 어렵지만 형제들끼리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하루아침에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좋아진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었어요. 억대 연봉의 연구원인 남편 손에 상가 건물까지 들어왔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웃으면서 저에게 다 딸을 낳아서 이런 복이 있는 거라고 하시며 제 딸을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나름 고충이 있긴 했죠. 한국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증여세가 부담되긴 했지만 남편이 해외 연구실에서 모은 돈과 연봉도 좋으니 대출을 좀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어여쁜 딸도 있고 든든한 남편도 있고 보고 싶었던 부모님도 있고 새로 생긴 시댁 식구들까지 있으니 한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를 펑펑 써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월세의 일부는 시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통장에 쌓이는 돈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상가 건물이 강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랑구에 있었는데도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그런지 비어있는 공실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꼬박꼬박 쌓이는 월세가 저의 기분을 배로 더 좋게 만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댁 식구들끼리의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자 하셔서 시댁으로 갔는데 둘째 동서가 저를 엄청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인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다른 가족들도 전부 인성이 좋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활짝 열고 다가갔습니다. 물론 셋째 동서가 예쁨을 많이 받아서 철이 덜 든 건지 저를 좀 불편해한 듯해 보였지만 낯가림이 심한 성격인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저한테만 은근 뜨뜨미지근하게 구는 것이 아직 덜 친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둘째 동서가 다가오더니 저희 시댁 가풍을 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것저것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사는 설이랑 추석에만 간단하게 드리고 김장은 다 같이 한다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제가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셋째 동서가 저를 쓱 보고는 근데 그런 건 미리미리 알아두셨어야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들이 저랑 1살, 2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일부러 나한테 뻗대는 건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둘째 동서가 저한테 그동안 큰형님 자리가 공석이었어서 자기가 고생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셋째 동서가 자기가 고생했던 게 마음 쓰여서 일부러 형님한테 저러는 것 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타이를게요 하더니 둘이서만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할 사이니까 그냥 무시하기도 꺼림칙하더라고요. 제가 공석이었다고 힘들었다고 하는 말이 이제 와서 큰형님 자리 얻었다고 뻗대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으니까요.
제 성격이 베베 꼬인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어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시모가 제 딸을 엄청나게 챙겨주셨어요. 8개월밖에 안 된 아기다 보니까 계속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시면서 제 딸 얼굴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겁니다. 그게 불편해서 제가 안고 있을 테니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보냐고 저보고 밥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애 때문에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아서 시부모님이 계속 아이를 봐주시니까 너무 편했어요. 저한테 막 이렇게 폭 안기는 애기는 처음이라면서 애가 어쩜 이리 순하니 하시는데 셋째 동서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폭 안기는 맛이 있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모가 민망해하면서 알지 하시는데 제가 다 민망했어요. 시모가 그래도 딸이라서 그런지 아들이랑은 좀 다른 맛이 있네 하시면서 애만 보니까 더 입 삐죽이고 둘째 동서가 셋째 동서 보면서 우리 막내 동서가 질투가 좀 있나 봐요 하는데 그런 느낌 드는 거 아세요? 자꾸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느낌이요. 둘째 동서가 제 편을 드는 척하면서 막내 동서만 챙기는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동생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밥만 먹고 있고 우리 남편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밥만 먹으니까 제가 말로만 듣던 시자가 붙으면 무조건 기피하고 보는 예민한 성격인가? 하는 오해도 들고 딱 이 화목한 가족들 안에 저만 끼지 못하는 그런 예민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다 정리하고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유학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서들 아들들이 전부 4살이거든요. 우리 아기는 8개월이니까 이제 기어다니는 수준인데 우리 딸한테 와서 장난감 칼을 위험하게 확 들이대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큰 소리로 어머, 그러면 안 돼. 우리 애는 아직 그런 거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셋째 동서가 저한테 오더니 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듣는 애들인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놀래서 얼어붙은 거 안 보이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동서가 또 은근히 끼어들어서 아직 형님이 애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봐 이러는데 얄밉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몰라도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찬찬히 알려드리자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애 키우는 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은 아니잖아요. 둘째 동서가 조카들을 불러오더니 애기가 남동생 같아 보여도 여동생이니까 칼 들고 장난치지 말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허! 하고 숨을 뱉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 딸 얼굴을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꼴 아니냐고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진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한 제가 바보 멍청이 같고 분해 죽겠더라고요. 참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동서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더라고요. 무심해도 그렇지 시댁 한복판에 나를 던져놓고 챙기지도 않냐고 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자기가 잘 지켜보겠대요. 그 말 자체가 오늘은 아무 일도 없지 않았나?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내가 진짜 예민해서 그런 건가 다들 아기가 있는 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 속이 갈팡질팡하니까 너무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 추석이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랑 같이 시댁에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급한 일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조금 늦게 연구실에서 출발한다고 하길래 저는 점심때쯤에서 시댁에 먼저 갔어요. 제사를 간단하게 지낸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음식을 하는데 제가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아무리 배를 눌러봐도 아무 기척도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시모에게 전화를 해봐도 무응답이고 동서들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연구실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봐야 조금만 기다려봐, 장 보러 가셨나? 하는 말만 돌아오고요.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기다리니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무 기척도 없어서 근처 카페에 왔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모가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니? 잠깐만 기다리렴 하시더니 동서들이랑 우르르 집으로 오시는데 목욕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셋째 동서가 저한테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늦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집에서 애 키우시면서 늦는다고 통보하셨길래 친정 갔다 오시는 줄 알았다고 은근히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 둘째 동서가 몇 시쯤 오냐고 미리 전화가 왔었기에 점심때쯤이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아이 11시쯤 낮잠 한숨 재우고 갈 거라고요. 저도 참기 힘들어서 둘째 동서한테 내가 점심때쯤 간다고 했잖아 동서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오전에 이미 모였대요. 저한테는 몇 시에 오냐고 물어만 봤지 몇 시에 모일 거라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얼굴은 하나도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동서들이 제가 늦게 온다고 이야기를 해둔 터라 생각 없이 목욕탕에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 시모의 잘못은 아니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느낌이 딱 쎄하게 오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목욕탕에 가서 자기들끼리 의리를 다지기 위함인가 그런 큰 그림인가 싶었어요. 시모가 매번 모이면 목욕탕에 간다면서 다음에는 같이 시간 맞춰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동서들은 목욕 바구니도 시댁에 두고 다닌다면서 저보고도 준비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다음에는 꼭 껴달라며 일부러 애교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셋째 동서가 쓱 끼어들어서 제 눈을 딱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형님은 외국에 오래 계셔서 같이 목욕하는 문화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오신다는 줄 알았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시모가 또 제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미안하다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애교 있게 다음에 껴달라고 했는데 대놓고 싫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것도 제 핑계를 대면서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있었다고 해봐야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길진 않잖아요. 저 말 자체가 저보고 목욕탕 모임에 낄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 음식을 하고 저녁 준비도 했어요. 남편이랑 시동생들도 전부 모인 자리에서 다 같이 저녁밥을 먹는데 저희 애가 다다음 주에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잔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셋째 동서가 또 핀잔 주듯이 요즘 누가 돌잔치를 하냐면서 형님네 하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동서랑 또 서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는 자기네 때는 크게 잔치를 여는 게 유행이었다지만 요즘은 직계 가족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게 유행이라 하더군요. 저희도 이미 직계 가족들끼리만 하려고 장소를 다 대여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스몰 웨딩처럼 스몰 돌잔치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셋째 동서가 그제야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아, 부담되겠네. 작은 형님이랑 저랑 뭐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시기가 비슷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긴 했는데 큰 형님은 저희한테 뭐 준 것도 없이 받아만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라도 난 건지 눈살을 찌푸리면서 셋째 동서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빈손으로 와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마음이나 곱게 준비해서 오라고요. 우리 남편이 평소에 말을 예쁘게 부드럽게 하는 편인데 톡 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가족들도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저도 짜증이 났지만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서 끄덕이면서 남편 편을 들었죠. 그러니 둘째 동서가 거기서 분위기를 푼답시고 한 소리가 글쎄 분위기를 더 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형님네는 건물 받으셨으니까 평생 선물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시부모님도 얘네가 왜 이러나 하는 눈빛으로 동서들을 보고 표정을 싹 고치시는데 둘째 동서랑 셋째 동서만 신나서 웃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가늠이 안 갔어요. 둘째 서방님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둘째 동서한테 다 끝난 이야기는 뭐하러 하냐고 핀잔을 주니까 둘째 동서가 아무것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눈 동그랗게 뜨고서는 내가 뭘? 그냥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한 건데? 하는데 그 말에 뼈가 있다는 걸 누가 모를까요?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 와도 이 분위기가 나를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니구나 하고 느낄 정도였어요. 우리 남편이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는지 피식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런 말 나올까봐 지분을 나눠 갖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동생들이 집안에서 입단속은 잘 안 시키나 봐? 그러니까 되려 동서들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헐레벌떡 진짜 순수하게 축하의 의미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말을 순수하게 믿겠습니까? 시부가 되려 동서들에게 자중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서방님들도 전부 동서들을 째려보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은근히 왕따를 당하며 온갖 행사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시부모님 생신 때 동서들끼리 선물을 준비할 때도 저한테만 말을 안 해줘서 저만 빈손으로 가기도 했고요. 물론 그 뒤로 더럽고 치사해서 혼자 따로 준비해서 선물을 챙겼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너무 튀는 행동 하시는 거 아니냐고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서운한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런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은근히 저랑 불꽃 튀기면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지쳐서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맏며느리가 무뚝뚝한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뭘 바라지도 않으셨고요. 저만 빼놓고 시부모님 모시고 백화점을 간 걸 당당하게 SNS에 올리지를 않나? 명절 때도 교묘하게 저만 시간을 다르게 불러서 목욕탕 모임에 빼버리질 않나? 우리 시모는 제가 외국 살다 와서 같이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알고 계속 저를 부르지 않으셨고요. 한 번은 여행을 갔는데 둘째 동서가 저한테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는 겁니다. 형님이 따로 뭘 챙겨올까봐 오히려 지들이 불편하다면서 만나서 장을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진짜 만나서 장 볼 것만 빼고 동서들이 완전 보따리짐을 들고 왔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더니요. 블루투스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각종 게임에 술에 반찬에 집안 살림을 다 쓸어왔나 싶을 정도로 챙긴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래서 나는 그냥 몸만 왔는데 너무 가볍게 왔나 봐 미안해 하고 인사치레를 하니까 셋째 동서가 끼어들어서 말하더군요. 큰형님이 잘 모르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억울해서 진짜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둘째 동서가 얄밉게 저한테 큰형님이 아무거나 준비해 오실까봐 가볍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하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나 싶었습니다. 이게 전부 저를 깎아내리는 말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열이 받았어요. 3년이나 지속된 은근한 따돌림에 제가 먼저 말을 하자니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참고 있자니 평생 당할 것 같고 결국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우리 집 올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케가 그 집 동서들이 여우네 이러면서 우리 신우가 된통 걸렸네 어쩌면 좋아 이러더라고요. 알면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현명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올케가 저보고 돈지랄을 한번 해보래요. 어차피 살림살이도 넉넉한데 돈 팍팍 써가면서 아예 길을 죽여버리라고요. 완전 최고급으로 코스 짜서 시부모님만 모시고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다들 분해할 거라고 하길래 해볼까 싶었죠. 그래서 연말에 인천에 있는 5성급 호텔을 예약하고 완전 큰맘 먹고 남편이랑 준비를 했어요. 레스토랑도 완전 야경 잘 보이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 예약까지 다 해두고요.
부모님 선물도 명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랑 시부모님만 해가지고 2박 3일 코스로 놀러가서 일부러 동서들 보라고 SNS에 사진을 막 올려뒀죠. 그랬더니 동서들이랑 저랑 셋이 있는 단톡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만 빼놓고 갈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좋은 데 가셔서 좋겠다고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한 건 싸구려라서 성에 안 차시겠다고 앞으로는 형님이 다 하시면 되겠다 하는데 진짜 제 동생들이었으면 한 대씩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등감 폭발하게 만들었으니 이번 작전은 성공인가 싶었죠. 그랬는데 둘째 동서가 저한테 선을 넘더라고요. 건물 받아서 재력 과시하려고 그러시는 거냐면서 없는 사람 서럽게 만든다고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 데 간 게 그렇게 안이 꼽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동서가 단톡방에 장문의 문장을 저에게 보냈어요. 작은 형님께 제가 맨날 들어서 알고 있어요. 큰 형님이 저희 집, 작은 형님네 집 전부 무시한 이야기들이요. 국적도 일부러 보란 듯이 외국 국적 가지고 싶어서 거기서 출산하고 오신 거 저희가 모를 줄 알아요? 큰형님이 건물 지분 나누자고 할 때도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아주버님께서 말로만 건물 지분 나누자고 하고 행동은 안 하신 거라던데. 목욕탕 가는 것도 외국에선 그런 남사스러운 짓 안 한다고 우리가 이상한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처음엔 큰형님 생겨서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완전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동서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니 무슨 그런 이야기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하는 거야? 하면서 톡방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셋째 동서의 톡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고 제가 언제 국적 가지고 우스대기를 했나 건물 지분 가지고 아까워하기를 했나 오해가 있어도 단단하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셋째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받지 않다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이미 저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 목소리였어요. 막내 동서, 톡방에 한 이야기들이 다 무슨 말이야? 누구한테 들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다 이야기할게요. 전부 다 사실 맞잖아요. 제가 작은 형님께 다 들었어요. 그동안 작은 형님한테 되바라졌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큰 조카 괴롭힌다고 지 엄마 닮아서 못되어 처먹었다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그런 말 듣고도 형님한테 잘 지내자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결단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이야기를 둘째 동서에게 할 리가 없잖아요. 나는 둘째 동서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따로 톡을 하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어. 오히려 동서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더 잘 지내보려고 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나도 매번 목욕탕 모임에 끼고 싶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동서들이 나랑 같이 가기 싫어서 은근히 왕따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한테만 매번 언제 모이는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냥 오후에 시댁에 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조산으로 팔싹동이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느라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거야. 이 부분은 시어머니께서 잘 설명해 주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외국 국적을 굳이 가지려고 거기서 애를 낳고 오겠어. 하지만 작은 형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큰 형님이 저희 무시하려고 일부러 조카한테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런 거라고요. 저희 아이가 4살이 되면서 간단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일부러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조기 교육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기도 하고 저희가 나중에는 외국에 다시 나가서 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 국적이 외국이기도 하고 영어를 어릴 때 친숙하게 받아들일수록 어휘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는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이가 양쪽 언어를 쉽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마디로 부모 욕심이었죠. 근데 둘째 동서가 그걸 보고 셋째 동서한테 일부러 자기네 욕하고 흉보는 걸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작은 형님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신다고 했어요. 저는 미용고등학교 나와서 영어랑은 담쌓고 지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작은 형님이 지금 큰 형님이 우리 욕하고 있는 거라고. 대놓고 하고 싶으니까 일부러 영어 쓰는 거라고 하셨어요. 셋째 동서는 완벽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전혀 아니라고 오해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조카들 욕한 적도 전혀 없다고 했고 그동안 둘째 동서가 쌓아둔 이야기를 다 듣고 해명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한 사람 말만 듣고 너무나도 큰 오해를 했다면서 설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날에 일부러 셋째 동서한테 시간을 물어봐서 일찌감치 목욕탕 모임에 끼었어요. 둘째 동서가 무척 당황해했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로 일관하고 시모 옆에 팔짱 끼고는 목욕하고 와서 제사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남편들도 다 와서 돕고 있는데 제가 셋째 동서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둘째 동서가 뭔가 조바심이 났나 봐요. 갑자기 우리 아이의 얼굴을 진하게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하나뿐인 손녀가 예뻐야 할 텐데 큰일이네요. 그래도 나중에 쌍꺼풀이랑 코 수술하면 괜찮겠다. 제가 그 말에 열이 받아서 둘째 동서를 째려보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열받았는지 정색을 하고 있었어요. 셋째 동서가 맨날 나서서 싫은 소리를 하던 애였는데 둘째 동서가 다 시킨 일이었나 봐요. 셋째 동서가 말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 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때다 싶어서 둘째 동서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셋째 동서한테 그렇게 내용을 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서방님들도 전부 다 당황해서 둘째 동서를 바라보는데 시침이 뚝 떼고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러니 셋째 동서가 제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외국 국적 가지려고 일부러 원정 출산한 거다. 우리 못 산다고 무시한다. 우리가 무식한 거 알고 일부러 영어로 대화하는 거라고요. 그게 다 오해인 줄도 모르고 제가 형님을 괜히 싫어했던 거 있죠? 그러니 시모가 놀래서 둘째 동서한테 너 그게 진짜니? 이러면서 완전 화를 내시는데 둘째 동서가 울음이 터졌더라고요. 둘째 서방님도 그러고 가족들이 전부 둘째 동서만 쳐다보고 그게 진짜냐고 화를 내니까요. 시부도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다고 너 나가라고 하는데 결국 둘째 동서 없는 설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쫓겨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둘이 따로 이야기를 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했나 싶어서요. 설 연휴가 지나서 주말에 남편이랑 무겁게 있는데 둘째 동서와 둘째 서방님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할 이야기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단 들어와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이에 살이 쪽 빠져서 퀭한 동서가 무릎부터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형님, 제가 괜한 질투심에 형님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저희 집만 유일하게 맞벌이로 아등바등 사는 것도 자격지심이 생기고 형님 내가 건물 받은 게 너무 질투가 났어요. 여유롭게 사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계속 팔짱 끼고 한숨이고 둘째 서방님도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있고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용서를 해주자니 4년 동안 은근히 왕따 당한 것도 서러웠고요. 그렇다고 그대로 복수를 해주자니 맏며느리로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둘째 동서가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집에서 애만 키우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되고 친정도 어렵게 살고 있어서 나갈 돈이 많았어요. 제 꿈이 작게 카페를 차려서 여유롭게 사는 건데 건물이 냉큼 형님네로 갔다고 하니까 제가 돌았나 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얼굴로 바라보고 솔직히 시부모님 앞에서 괜한 이야기를 꺼낸 저도 좀 불편했거든요. 시부가 그렇게 매몰차게 둘째 동서를 쫓아낼 거라곤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동서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카페를 차린다고 먹고 살 수 있겠어?
나중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우리 건물 1층에 가게 내줄게. 그때까지만 고생하고 앞으로는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살자. 나도 너무 서운하고 괘씸해서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생각해서 내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 둘째 서방님도 저한테 고맙다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사죄를 했어요. 자기 와이프가 그러고 다닌 줄 몰랐다고 앞으로는 안팎으로 잘 살피겠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남편 체면도 있고 해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둘째 동서가 명절이고 행사고 제 눈치부터 살피고 시댁에서도 제 눈치 살피느라 바쁘더라고요. 셋째 동서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었는데 요 지집에도 솔직히 박쥐 같은 면모가 없는 건 아니라서 은근히 꼽주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터울 안에서 여전히 명절이면 시모와 저와 동서들은 목욕탕 모임을 즐기고 있어요. 캐캐 묵은 때를 벗겨내며 올해는 더 돈독하게 지내자고 서로를 다독여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서로 은근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어요. 폭파되었던 단톡방도 다시 활성화되었고 서로 자식들의 교육을 공유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댁에서 영어를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오해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동서들은 저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고 저도 동서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서로가 오해가 생길 법한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잘 풀어나가는 그런 사이요. 당시에는 이런 관계로 발전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잘 됐죠? 저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나서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시부모님도 그런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캐캐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는 미움보다 이해를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미래를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